의료 개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정답! 안성훈 의원. 안녕하세요. 윤하의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틀 전에 벌어졌던 의료개혁 청문회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정부가 전혀 대책이 없구나. 진짜 떨어지는 운석을 온몸으로 맞아야 되는구나. 의료개혁이라는 의료 이름으로 생기는 이제 의료 붕괴를 그냥 아무 대책이 없구나. 그런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제가 유튜버로서 어쨌든 계속 이런 컨텐츠를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결국엔 디테일에 이제 조금 해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워딩 중에 하나에 뭔가 정부에서 이제 밝히는 해답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사를 조금 읽고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너무 13시간 했다는데 답이 없죠. 제가 봤을 때 전 잘 안 보고 쇼츠만 봤는데, 제가 이제 쇼츠를 보고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이제 상황들만 하이라이트만 본 거죠. 그래서 뭐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그래서 보통은 기사를 봅니다, 저는.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청문회 해도 없는 해법, 전공의 복귀책을 마련해야. 이건 뭐 누구나 아는 얘기인 거죠.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청문회 내내 이제 2,000명 증언 근거가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지만, 사태 해결에 대한 해답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그렇죠. 의료계에서 민감한 과제라 적정 증언을 미리 상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라고 박민수 2차관은 이제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은 논란을 자초했다. 왜냐? 확정 규모 발표 직전에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때 처음으로 2,000명이라는 수치가 딱 하고 나왔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정심 이전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언이 언급된 회의가 있었냐고 묻자, 박 차관은 증언에 대해 1년 전부터 의료계가 논의해왔다면서도 정부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밝힌 건 보정심이 처음이었다. 이때 하고 그냥 바로 싹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암묵적으로 다 공감돼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의대 증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야지, 그래 하자. 의협도 아마 했을 겁니다. 일개 유튜버인 저도 의대 증언은 하게 될 거라고 1년 전부터 예상을 다 했었잖아요. 근데 2,000명이라는 숫자를, 아니 뭐 할 거면 10,000명 하지 그랬어요. 그냥 팍 하고 한 거는 그냥 발표를 바로 거의 동시에 발표했다. 이렇게 이제 시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의 사단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만약 가정법이 좀 그렇지만 500명을 했던, 1,000명을 했다, 아니면 1년, 아니면 5년 단위로 뭐 200명, 300명, 500명 쭉쭉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언을 했다면 어느 정도 반대를 했어도 별로 의료계 내에서도 명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2,000명, 지금 3,000명 증언인데 2,000명을 때렸다? 이거 뭐 장난하냐? 이러고 그냥 다 젊은이들이 때려친 거기 때문에, 뭐 걔네들 입장에서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납득이 돼요. 주변에서 욕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야. 야, 니네 일자리에서 그렇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문제는 국민들은, 아니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도 어떻게 하냐? 욕을 하면서도 자기들 자식들이랑 손주들은 의대 입시학원 등록하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미디라는 거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어쨌든 정부는 그동안 협의했다고 했지만 의대 정원 규모 발표 전까지 2,000명이라는 숫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고, 이거는 국민을 속인 것과 마찬가지다. 실체가 밝혀진 만큼 복지부는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을 한 거는 했다고, 미안하다고 해야 돼. 지금 잘못한다고 한 적 하나도 없죠. 전공의 복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공의 의대생 의사들 악마만 100억씩 쓰면서 홍보를 하고 복귀책을 마련한 적은, 영양가 없는 복귀책만 계속 내면서 자기네들이 잘못한 적 없다고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약간 좀 유감을 표현했죠. 이런 의료 붕괴에 대해서, 붕괴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의료 붕괴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역풍을 맞는 거는 정부라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얘기했죠. 예. 이제 국회의원들도 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거 역풍 오면 진짜 밀어버려야 되겠다, 국민의힘. 저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 당연한, 이거 완전 꽃노래 패라 그랬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바보가 아니면 그냥 그 대통령실만 보는 게 아니라 본인들 살 길을 생각해야 돼. 예. 그냥 도매구로 다 날아갑니다. 보통 아닐 거예요. 예. 어쨌든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만들 방법이 없을 것. 예, 이거 뭐 진짜 전혀 그런 생각 없죠, 지금. 예, 모양새 빠지는 건 죽어도 싫다 이거야. 예. 자, 그리고 다른 기사. 정부 전공의 복귀 초점이라고 하면 미복귀 대책은 없다. 여기서 이제 약간 힌트가 나옵니다. 여론, 복귀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의 결단. 여기서 여론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 여론 보겠다 이거예요. 지금 의료가 붕괴가 되고 나발이고 이런 거 관심 없어. 그런 결과들, 1년에 예상되는 결과는 상관없어. 만약에 설사 의료가 붕괴가 되더라도 여론이 아직 우리 편이다. 그러면 붕괴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대중들은 의료가 붕괴되면, 지금 상황을 통해서 의료가 붕괴되면 어떤 꼴이 날지
몇 년 좀 걸릴 거거든. 예, 내 생활. 왜냐면 난 지금 안 아파. 대부분의 대중들은 안 아파. 그러니까 의료가 붕괴가 돼도, 건강보험이 붕괴가 돼도, 대학병원이 붕괴가 돼도 내일 아니라 이거예요. 내 가족이 아프고 내가 아파 봐야, 정말 이제 중증으로, 감기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예, 중증으로 아파 봐야 정신 차릴 거라 이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그런 여론이 언제 터질 거냐에 관심이 있는 것 뿐이지, 의료가 붕괴되든 말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냐? 지금 붕괴되는 거에 관심이 있었으면 보건복지부 장차가 지금 난리 났어요. 똥줄 엄청 타겠지. 근데 아직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웃긴 거예요. 어쨌든 7월 중으로 대책을 내겠다. 아니, 지금 4달째 대책 냈는데, 안 됐는데 7월에 뭐가 또 나오겠냐.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뭐 되겠냐. 8월에 또 내라고. 9월에 또 내. 되겠냐고. 그렇게 하다가 의대 입학생, 제가 봤을 때 시간 끌다가 의대 입학 정원해가지고 수능 보겠다. 아, 보라고. 예, 뽑으라고요. 어차피 뽑아도 이 사람들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언제가, 지금 6월 말 개각 안 됐으니까 7월 초에 개각될 거고, 안 되면 10월에 개각될 거고, 내년 2월에 언젠간 개각에 돼서 나는 런을 하겠지. 안 되면 그 누구냐, 전병왕 실장, 그 보건복지부 실장처럼 명예퇴직하면 되는구나, 그냥 런하면 되는구나, 이런 그냥 뻐기기로 나갈 거고, 문제는, 안타까운 거는 의사들이 제일 안타까워하지만 그 파국은 결국에는 대중들이 맡을 거다, 맡게 될 거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김 정책관은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2025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 공표됐기 때문에 조정하면 수험생이나 부모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을 협의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쫙 이어져 왔던 의료, 건강보험 체계, 대학병원 시스템, 3차 병원 체계가 완벽하게 붕괴되는 거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관심이 없는 거야. 보건복지부 정책관 입에서 나온 겁니다. 의대 정원 조정하면 수험생이나 부모님들께 혼란을 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염려하는 거는 교육부 사관을 염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들 앞가림 해야 되는데 지들 앞가림 못하는데 지금 지들 걱정 안 하고 교육부 걱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누가 누구를 왜 걱정해주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이 정책관도 입술 터지고, 뭐 국무총리도 입술 터지고, 지금 다 전병 뭐 실장은 지금 사표 쓰고 있고 하는데, 지금 남 걱정해주고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보건복지부 지금 분위기 안 봐도 완전 개판 나 있을 확률이 있는데, 왜냐?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지금 이 책임, 이거 누구한테 떠넘기지? 이거 망했다. 이거 의료 시스템 붕괴되는 건데, 이거 윗사람들은 다 한 자리씩 해서 런 할 텐데, 남아있는 애들 이거 뭐 죽으라는 건데 이거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되고 있을 텐데,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의료 붕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제일 관심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험생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부모님들, 뭐 그리고 밑에 학부모 딱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별로 당장 안 아플 사람들은 이제 내려놓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힌트가 있는 거예요. 박민수 차관, 필수 의료과 기피 2년 내 해결. 김윤, 나왔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청문회에서 수가 포함 정부가 정확하게 보상 못해 발생한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우리나라 의사들이 내외산소 등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정부가 정확하게 보상하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 진료과 간 건강보험 보상률이 2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지적이다. 수술은 100원을 투입하는데 건강보험에서 81원을 준다면서, 반면 검사 등 원가가 100원인데 건강보험에서 검사는 135원을 준다. 진료 과목별로 이러한 문제가 똑같이 발생한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100번 토론에, 증언의 문제가 막 됐을 때 100번 토론에 나와서 우리나라 의사들 평균 연봉이 4억이라면서 다 이 새끼들 조져야 되니까 4,000명 이상 뭐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낙수효과로 필수가 간다고 떠든 사람이야. 이 사람 지금 입 씻고 무슨 얘기하냐? 낙수효과 없을 거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기피가 필수가에 100원짜리 원가가 투입되는데 건강보험에서 80원을 지원해준다고. 나 할수록 손해니까 기피가 안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 입 싹 씻고 이제 자기 런 하니까, 자기 이제 딱 이제 엑시트 했다 이거야. 국회의원으로 다 엑시트 하니까 지금 자기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이제 사람들 앞에 딱 놔두고, 보건복지부 장차가 뭐 모르겠어. 이거는 이제 제 뇌피셜이겠죠. 놔두고, 니네 나처럼 한 자리 하고 싶지? 나처럼 해. 인생은 나처럼.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멘트, 자극적인 멘트, 연봉 4억 받는 사람 나오고를 몇 프로 안 돼. 예. 딱 한 다음에 건강보험에서 할수록 적자니까 빤스로 나오는 거다 하고, 4,000명, 2,000명
늘리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2,000명 늘려도 택도 없을 거다. 이 얘기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게 우리나라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잘 사니까 지금 다 지금 각자 도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고위 공직자들도. 어쨌든 김윤 의원도 2010년 대비 2020년에 건강보험 수가 정확도가 겨우 3% 높아졌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그렇게 하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 박민수 차관님, 2012년에도 뭐였지? 포괄수까지 이런 일들을 계속 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지금 망해가고 있죠. 예, 의료 체계가 본인들이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좋아요. 열심히 하세요. 결과가 안 좋으면 책임을 지시라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노답인 조직이라서 그런지 다 괜찮은 사람이 나가는 거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쭉 제가 의료 체계가 망해가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박미순 차관님은 반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좋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안 망했을 수도 있고 망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망해가고 있었던데, 박민수 차관이 총대를 메고 시행했던 4개월간 시행했던 의료 개혁을 통해서 그냥 아예 싸그리 망했습니다. 예. 이거는 부정 못할 거예요. 의료 파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12년 동안 펼쳐온 정책들이 안 망했을걸 이렇게 반박은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보건복지부 사람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지껏 열심히 일해왔지만 4개월간 펼쳐왔던 정말 드라마틱하게 때려잡는 의료 개혁을 통해서 확실하게 4개월 만에 조져놨다. 이거는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수습 못하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알고 있어. 알면서 모른 척하고 덮어놓고 개각하고 싶다. 개각 당하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면 수습하시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부터 말씀드리지만 아니면 안 꽂고 치사하고 들어오면 수습하시라고요. 못할 거라고. 카드 없을 거라고. 답답합니다. 어쨌든 정부 신뢰 잃었다. 전공이 안 돌아온다. 여기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청문회 쇼츠가 나옵니다.